안녕하세요. 정경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퇴근 후에 편한 복장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블로그에서 거의 처음으로 쓴 글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 매매 하자담보 책임을 구한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해서 원고 청구를 완전히 기각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건물 매매 이후에 약 1년 정도 지난 후에 매수인이 중대한 하자, 누수가 있다는 이유로 매매 계약의 해제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소송 절차에서 감정이 진행되었는데요. 감정 결과 매매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쉽게 말해서 고칠 수 없는 누수의 하자가 있다는 결과가 나와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이 건물의 매매 계약서에는 하자담보 면책 계약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책 특약이 있었으면 면책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시기 쉽겠지만 매도인이 이 매매 계약 체결 당시에 하자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하자담보 면책 특약이 무효다라는 판례 법리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해서 준비를 했던 사건으로 기억됩니다. 사실 재판부가 감정 결과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참고만 하고 구속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거의 감정 결과대로 판결하는 그런 판결을 저희는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있었지만 이 감정 결과를 어떻게 뒤집을 수 있느냐, 그것이 참 문제가 되었는데요. 제가 그래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이 건물에 임차인이 있었어요. 임차인과도 몇 차례 상담을 하고 그때 매매 계약을 중개하였던 중개사와도 몇 차례 상담을 하면서 어떤 결과에 도달했냐 하면 매매 계약 체결 당시에는 이러한 하자가 없을 수도 있겠다. 어찌 보면은 콘크리트의 미세균열인데요. 미세균열이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매매 계약 체결 당시에는 어떤 중대한 하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찌 보면 매수인이 좀 운이 없는 거죠.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해서 매수인이 소유자가 되고 난 다음에 이러한 미세균열들이 진행되어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수도 있다, 이런 제가 생각을 했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상식적인 생각인 것 같지만 사실 감정 결과에 눌리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공계 출신으로서 특유의 좀 과학적인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 변론 종결을 앞두고 이 하자 자체는 중대하지만 하자의 발생 시점을 특정할 수 없다, 이러한 주장을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재판부가 저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인정해 주어서 이 매수인의 매매 계약 해제를 구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매수인은 사실 기망에 의한 취소, 중요 부분에 의한 착오에 의한 취소 주장도 했지만 그것은 중요한 주장은 아니고요. 이 하자담보 책임을 구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청구 원인이었는데요. 주목할 만한 점은 부정적인 감정 결과를 뒤집고 원고 청구 기각을 이끌어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사실 여러 가지 할 말이 있는데요. 중개사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이 되었는데 이 증인신문을 특이하게 판사가 주도적으로 했어요. 사실 이 증인신문을 할 때만 하더라도 이 매수인이 당사자 소송인 듯한 모양을 띠고 있었거든요. 무슨 소린고 하니 소송 대리인은 선임되지 않았고 서면을 법무사가 작성한 것이죠. 사실은 법적인 조력을 받고 있는 것인데 명시적으로 소송 대리인이 없으니 판사가 좀 도와준 겁니다. 이것이 상당히 불만이 있었지만 판결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명시적인 제가 이의를 하지는 못했고 그 증인신문 당시에 약간의 불편한 마음만 드러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블로그에 대한 설명을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의 결론은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에서 하자담보 면책 특약이 생각보다 쉽게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노후 건물의 현 상태를 확인하고 현 시설물 상태에서 매매 계약하기로 약정을 하였다고 하면 이 하자담보 면책 특약을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는데요. 물론 모든 경우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 하자담보 면책 특약을 무효로 한다는 판례 법리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사실 비하인드 스토리로 이 매수인이 갭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이 건물을 딱 한 번 보고 건물 매수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세한 사정을 알지 못하고 계약해서 나중에 후회하는 결과가 이른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매수인이 소송은 졌지만 지금은 아마 소송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판결이 있은 이후 부동산 대란이 일어나서 빌라도 상당히 아마도 이때 당시의 매수 가격보다 2배 이상 올랐을 걸로 생각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소송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또 예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상 마치겠습니다.